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시 의회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안을 승인함으로써 시 공무원들이 노숙자가 잠을 자는 RV나 다른 차량들도 즉각 견인, 도로상에서 이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팬데믹 당시 캘리포니아주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 따라 교통 단속 경찰들은 불법 주차 차량 견인 시에도 차량에 누가 타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 긴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누가 차량을 점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곳곳에는 불법 주차된 RV나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왔습니다. 이에 LA시 의회는 지난주 케빈 드레온 LA시 의원이 제안한 불법 주차 차량 견인 방안을 표결에 붙여 11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방안은 즉각적인 공공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차선을 막고 있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개막하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할 예정입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지원 없이 치러졌던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현직 대통령과 명연설로 유명한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까지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5,000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언론인 등 5만 명의 방문객으로 붐빌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현직 민주당 저명 인사들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대거 참석하며 총력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전당대회 첫날인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바이든과 해리스 행정부의 업적, 해리스 부통령과 월주 주지사에 대한 지지, 민주주의의 중요성,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서며 전당대회는 정점에 달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인종 및 이민 문제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에게 정책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나온 이런 내부 공격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극우 성향 정치평론가인 닉 푸엔테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트럼프 캠페인의 새로운 전쟁을 선언한다. 트럼프는 지지하지만 그의 캠페인은 2016년에 그가 물리친 컨설턴트, 로비스트 및 기부자들에게 장악당했다. 그들이 망치고 있다. 심각한 변화가 없으면 재앙적인 패배로 향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한 극우 성향의 인플루언서는 트럼프 지지그룹 내 갈등에 대해 트럼프가 주류층에 호소하기 위해 부드러워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원 콜린 헨리는 여론조사 지표가 하락하는 가운데 극우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와 같은 강경 정책을 거부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은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9번째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휴전 협상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동행한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답을 내놓으면서 두 사람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지휘한 두 사람은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로 서로를 예방하거나 면담하며 잠시 만난 적은 있지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사람은 채 해병특검법과 민생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 그동안 엇갈린 목소리를 내왔는데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에 정부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추가 모집에 응시한 전공인은 21명에 불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인턴 4명, 레지던트 17명 등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5대 대형 병원에 지원한 전공인은 7명뿐으로 앞서 당초 정규 모집 기간 동안 지원한 전체 전공인은 104명입니다. 복지부는 병원별로 이번 달 중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한 뒤 합격자는 다음 달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낮엔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0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